불이 달궈집니다. 붉게 달아오른 쇠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성산문 앞에 멈춥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말하면 살 수 있다. 잠깐, 정적. 그리고 성산문이 고개를 듭니다. 눈을 똑바로 뜹니다. 세조를 향합니다. 전하. 이것이 나라입니까? 방안이 얼어붙습니다. 관리들이 눈을 피합니다. 충신을 이렇게 다루는 것이 조선의 법입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불에 달궈진 인두가 다시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산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길의 끝을.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는 끝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말하면 살 수 있었는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452년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왕이 됩니다. 단종. 12살입니다. 너무 어립니다. 나라를 지키기엔. 그때 한 사람이 움직입니다. 수양대군. 왕의 숙부입니다. 그리고 왕좌를 노립니다. 궁궐 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권력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명,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이웅부. 그들은 선택합니다. 침묵하지 않기로, 왕을 되찾기로. 아주 오래전 한밤중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 안에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비밀리에 모여 위험천만한 계획을 꾸몄다면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그들의 굳건한 의리 속에 스며든 한 줄기 배신은 또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왔을까요? 오늘은 절대적인 권력에 맞서 비장한 맹세를 나눴던 6 충신, 바로 사육신들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들의 맹세가 산산조각난 참혹한 결말을 통해 의리와 배신이라는 인간 본연의 딜레마, 그리고 역사의 잔인한 아이러니를 여러분은 직접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시간은 조선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52년, 문종의 갑작스러운 승하로 어린 왕 단종이 겨우 12살의 나이에 임금의 자리에 오르면서 조선의 왕실에는 마치 먹구름이 들이운 듯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린 단종은 세상의 풍파를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도 여렸고 그의 가녀린 어깨에 얹힌 왕좌의 무게는 마치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짐처럼 느껴졌을 테죠. 왕실의 권위는 뿌리째 흔들렸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의 그림자 같은 야심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 누구보다 뛰어난 무예와 학식을 겸비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감출 수 없는 권력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카인 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명분 아래 서서히 자신의 세력을 확장했고 마침내 1453년 피바람이 부는 계유정난을 일으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맙니다. 궁궐은 하루아침에 충신들의 피로 물들었고 수많은 이들이 숙청당했죠.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오직 어린 왕 단종에게만 변치 않는 충성을 맹세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그리고 김질까지 이들은 불안한 시대 속에서 굳건한 신념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위태로운 왕권을 향한 깊은 연민과 불길한 예감이 교차하고 있었을 겁니다. 수양대군이 결국 단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 세조에 오르자 이들의 충성심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왕전은 주인을 잃었고 그들은 어린 단종의 복위를 위해 목숨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어느 밤, 그들은 깊은 밀실에 모여 앉아 비밀스러운 맹세를 나눴습니다. 촛불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그들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마치 죽음을 각오한 전사들처럼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굳게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희망과 위험이 동시에 공존하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그들은 단순한 맹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좌에 앉히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치밀한 거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들의 눈앞에는 펼쳐진 지도가 있었고 손에는 차가운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나라 사신이 조선을 방문하는 연회를 거사일로 정했습니다. 연회에 참석한 세조가 방심한 틈을 타 거사를 일으키면 혼란 속에서 단종을 복위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죠. 이 계획은 너무나도 대담하고 위험천만한 것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오직 단종에 대한 충절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비장함과 함께 성공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더욱 커져만 갔을 겁니다. 이처럼 죽음을 각오한 굳건한 연합이 형성되었지만 과연 이들의 대담한 계획은 무사히 실행될 수 있었을까요? 그 굳건한 의리 속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한 줄기 균열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굳건한 의리 속에 한 줄기 균열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마치 단단해 보이는 두 개의 아주 작은 실금이 생겨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될 불길한 징조처럼 말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맹세와 비장한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나약함이 그림자처럼 들이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거사 계획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던 김질은 어쩌면 그 순간부터 이미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충절이라는 숭고한 맹세와 자신의 목숨,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간절한 눈빛 사이에서 갈갈이 찢기는 듯한 내면의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어린 단종을 향한 신하로서의 도리, 그리고 함께 뜻을 모은 동지들과의 약속이 그의 한쪽 어깨를 짓누르는 동안 다른 한쪽 어깨에는 참혹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평범한 삶을 향한 인간적인 욕망이 무겁게 내려앉았겠죠. 특히 그의 약혼자 정창소는 김질이 마음을 흔들었던 가장 큰 파도였을 겁니다. 연인 김질이 목숨을 걸고 나서는 위험천만한 계획에 대해 알게 된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을 겁니다. 정창소는 김질에게 애원하고 설득했을 겁니다. 이러다 모두 죽습니다. 제발, 제발 이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세요. 라고 말이죠. 그녀의 간절한 눈물과 절규는 굳건했던 김질이 신념에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인간적인 연약함.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셈입니다. 거사일이 점점 다가올수록 김질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그의 눈앞에는 성공했을 때의 영광보다는 실패했을 때의 비참한 최후가 더욱 선명하게 그려졌을 테죠. 혹독한 고문과 잔인한 죽음, 그리고 가족에게 닥쳐올 불행까지 모든 불길한 상상들이 그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을 겁니다. 결국 그는 이 모든 고뇌와 두려움 속에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한 가지 선택을 하고야 맙니다. 바로 세조에게 이 모든 계획을 밀고 하는 것이었죠. 깊은 밤, 모든 것이 잠든 고요 속에서 김질은 어둠을 뚫고 세조의 친전으로 향했을 겁니다. 그의 발걸음은 아마도 천근만근 무거웠을 테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동지들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겠죠. 차가운 궁궐의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을 때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그날 밤 세조의 귀에 들어간 김질의 밀고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떨어졌을 겁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던 세조에게 이 소식은 잠재된 위험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였죠. 이제 단종 복위를 꿈꾸던 충신들의 은밀한 계획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고 그들의 비장한 맹세는 한 사람의 나약함으로 인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세조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궁궐 안팎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거사를 준비하던 사육신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김질의 밀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절을 맹세한 동지들의 등에 꽂힌 비수가 되었고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비극적인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과연 이토록 참혹한 배신 앞에서 사육신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들의 숭고한 충절은 과연 흔들림 없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제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전개가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김질이 밀고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세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종 복위를 꾀하던 충신들은 한밤중 혹은 새벽녘 갑작스러운 포박과 함께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과 배신의 그림자였을 겁니다. 거사가 성공했다면 역사의 길이 남을 영웅이 되었을 이들은 이제 역모의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잔혹한 신문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이죠. 궁궐 안팎은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권좌를 더욱 공고히 하려 단종 복위 세력을 뿌리 뽑으려 했죠.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은 물론 그들과 뜻을 같이 했던 많은 이들이 차례로 끌려와 혹독한 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혹독한 고문으로 그들의 육신은 찢어지고 꺾이는 참혹함을 겪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들의 정신만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굳건한 충절이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었던 거죠. 특히 성삼문과 박팽년의 저항은 역사의 기록 속에 오롯이 남아있습니다. 세조는 직접 그들을 신문하며 자신의 왕위가 정당함을 인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성삼문은 고통 속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외쳤습니다. 나는 전하의 신하가 아니오. 전하의 녹을 먹은 적도 없으니 어찌 전하의 신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세조가 찬탈한 왕위임을 부정하며 오직 단종만이 자신의 임금임을 천명했습니다. 그의 뼈아픈 절규는 단순한 항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숭고한 저항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죽음을 불사한 충절의 선언이었죠. 그의 굳건한 목소리는 고문실을 가득 채우며 세조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박팽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혹독한 고문 속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로 글씨를 쓰면서까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굳건한 신념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신은 이미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맹세했습니다. 어찌 지금에 와서 그 맹세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고문실의 비명소리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어 피로 물들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오히려 더욱 굳건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말이죠. 이들의 숭고한 저항은 단순한 반역자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권력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신념이 얼마나 강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언이었죠. 사육신들은 자신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단종에 대한 굳건한 충절을 흔들림 없이 지켰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항변은 어쩌면 냉혹했던 세조의 마음속에도 깊은 번민과 지울 수 없는 불편함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에 기록될 그의 죄책감처럼 말이죠. 세조는 결국 이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육신을 없앨 수는 있었을지언정 그들의 굳건한 의지와 숭고한 정신까지 소멸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육신들의 죽음은 후대의 길이 남을 충절의 상징이 되었고 불의한 권력에 맞선 저항의 정신을 일깨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이처럼 참혹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와 신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곤 합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절대 권력 앞에서 꺾이지 않는 인간의 숭고한 의지와 충절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그리고 한순간의 나약함으로 인한 배신이 얼마나 큰 비극과 후회를 낳을 수 있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육신들의 죽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의리와 신념,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들죠. 그들의 고통과 희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그들처럼 굳건한 신념을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처럼 역사의 경랑 속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다양한 선택과 그 결과는 언제나 우리에게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서사를 통해 인간 본연의 딜레마와 역사의 아이러니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